우리 주변에서 소시오패스를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할 수 있어요.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이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이거나 친절해 보이지만 공감 능력 부족, 죄책감 없음, 반복적인 거짓말과 조종 성향 등을 보이곤 하죠.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멘붕이 빠지거나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데 나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럼 실제로 있을 법한 사례와 그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직장에서 같은 팀의 동료가 항상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고 실수를 전가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상사에게는 완벽한 이미지로 행동하기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증거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감정을 자극해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려 함으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상사에게는 사실 중심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불만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고해야 하죠. 누가 잘못했어요 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고 증거는 이렇습니다가 효과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처음엔 아주 매력적이었지만 점점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주 거짓말을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외도를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학대한다면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여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고립되게 만들고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시선이 필요해요.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관계를 종료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조종하며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제기하면 예민하다거나 기억이 틀렸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두기 어렵다면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상황에서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실을 확인하며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내 문제는 감정적 연루가 깊기 때문에 전문가의 중재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볼까요? 당신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팀의 동료 지연은 처음에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왔고 둘이 퇴근 후 술도 몇 번 마시며 꽤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이 팀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치 본인이 낸 것처럼 말하고 상사에게는 너에 대해 조금 협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리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로 팀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상사가 신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겉보기엔 지연은 늘 유쾌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서 다른 동료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 방법은 첫째, 기록은 무기다. 아이디어와 업무 진행 사항은 항상 문서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당신이 낸 아이디어나 작업 내용은 이메일이나 팀 채널에 명확하게 남겨야 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이디어 정리해봤어요. 내일 회의 때 같이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후에는 간단하게 회의 요약도 남겨두세요. 증거를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둘째, 감정의 거리두기. 당신이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면 지연은 왜 이렇게 예민해? 혹은 그럴 의도 아니었어 하고 더 이상하게 몰아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셋째, 상사에게는 팩트 중심으로 감정은 빼고 사실만 전달. 지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고, 예를 들어 최근 몇 번의 회의에서 제가 정리한 아이디어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진행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협업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사실을 지적하면 상사도 당신의 말을 무시하긴 어렵겠죠. 4. 신뢰 네트워크 구축. 지연의 말에만 기대지 않게 당신 스스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친분을 쌓으세요.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가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신뢰를 직접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5.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직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이직 전에는 회사 내에서 최대한 좋은 평판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경력 확인 시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완벽했던 연인이 점점 무서워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당신은 6개월 정도 만난 연인이 있어요. 처음엔 엄청 다정하고 매너도 좋고 마치 영혼의 반쪽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별로 안 좋아 보인다며 멀리하게 하고, 당신이 뭔가 지적하면 너는 너무 예민해라며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고, 가끔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말하다가 금방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라며 감정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헤어지겠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애원하거나 협박을 하죠. 처음엔 이게 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대부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단계별 대처 방법은: 첫째, 이상함을 인정하기,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해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조종하고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 행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건 이상하다.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다. 둘째, 사실 정리, 당신의 기억이 조작당하지 않도록. 소시오패스적인 연인은 자주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때 그런 말 안 했잖아. 네가 오히려 그렇게 했잖아 라는 식으로요. 헷갈릴 땐 그와의 중요한 대화를 노트에 적거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당신의 감정 변화, 말한 내용, 그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면 진실이 무엇인지 붙잡기 쉬워집니다. 셋째, 외부와의 연결 유지. 그가 싫어하는 친구일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고립은 조종의 도구입니다. 연인이 친구나 가족을 자꾸 싫어하게 만든다면 경계해야 해요. 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지금 겪는 일을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한테만 말할게. 네 번째, 심리적 거리두기 시도. 단번에 끊지 못하더라도 한 발 뒤로. 당장 못 헤어진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건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을 해보세요. 대화 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단답형으로 중립적으로 대응하고 점점 대화 간격을 늘리세요. 응, 알겠어. 그건 내 입장이야.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아. 다섯째, 탈출 플랜 마련. 감정은 접고 전략적으로. 갑작스럽게 헤어지면 위협하거나 찾아올 수 있으니 안전하게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집 주소 노출 여부, SNS 차단 준비, 믿을 사람과 함께 행동. 가능하다면 상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섯째, 회복의 시간 확보. 그 사람과 멀어진 후 바로 새로운 인연 찾지 말 것. 소시오패스와의 관계는 멀어진 후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현상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내가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일기를 쓰고 감정에 이름 붙이고 전문 상담을 통해 자기 회복이 필요해요. 가족 중 소시오패스가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엄마는 늘 내 탓을 해. 당신의 어머니는 언제나 당신의 실수를 들춰내고 감정을 무시하며 당신이 뭔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넌 항상 문제를 만들지. 같은 말을 합니다. 기분이 상해 말하면 내가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내가 속상하지. 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죠. 어릴 땐 몰랐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조종당해 온 게 아닐까 싶죠. 그런데 가족이니 끊어낼 수도 없어요. 이럴 때는 1.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인식 세우기. 반복적인 비난과 정서적 조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는 죄책감 없이 당신의 자존감을 낮춰 통제하려는 것일 수 있어요.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건 건강한 대화가 아니야. 라고 자기 내면을 지키세요. 2. 감정 대화 대신 사실만 주고받기. 감정 표현은 곧 약점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힘들어 보다는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지금은 대화가 어렵겠어. 처럼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성긋기가 좋아요. 3. 정서적 거리두기를 연습. 가족을 끊을 순 없더라도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 있어요. 필요할 땐 짧게 통화하고 오래 만나지 않고 당신이 무너질 정도의 상호작용은 피하는 게 좋아요. 4. 외부의 정서적 지지 확보.
친구, 상담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감정을 공유할 안전한 창구를 꼭 마련하세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내면의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자식이라서가 아닙니다. 친구 중 소시오패스가 있는 경우, 친구 민수는 늘 잘난 척하고 당신의 비밀을 가볍게 농담거리로 만들고 자기 말은 꼭 들어야 하죠. 당신이 거절하면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거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하며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멀쩡하고 착한 이미지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죠. 이럴 때는 1. 친구도 관계다. 관계엔 기준이 필요하다. 오래 알았으니까 어릴 때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친구 사이에도 존중과 안전한 감정 교환이 기본입니다. 2. 회피 아닌 명확한 선긋기. 예를 들어 그 얘기 꺼내는 거 불편해. 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별로야.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경계를 표현하는 순간부터 그는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없게 돼요. 3. 단절이 아니라 정리로 접근하기. 필요하다면 연락을 줄이고 모임에서 거리를 두고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내리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친구가 인생 끝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4. 다른 친구들과도 관계 회복하기. 그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소원해진 다른 친구들과 천천히 다시 소통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문제를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면 훨씬 덜 외롭고 덜 불안해져요. 소시오패스는 회피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지 않는 것이만 그게 힘들다면 당신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거리죠. 나는 너에게 휘둘릴 만큼 약하지 않다는 걸 은연중에 꼭 보여주세요.